어저께 이제 얘기한 거 중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저께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제가 조사한 내용도 있고 또 이 담당 소위에 있는 그 어떤 국회의원님 저희랑 이제 소통하는 국회의원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나온 얘기들 그런 걸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수님이 안 들어오셨네. 어디 편찮으신가? 그분이 편찮으셔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류를 조사를 해보니까 1990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1980년도까지는 그 연좌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감시를 당했죠. 그때쯤까지는 연좌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79년 이때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좀 시끄러울 때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서고 막 그럴 때죠. 90년이면. 그래서 아무튼 1990년까지 이 조사가 계속 한 것 같아요. 저희는 8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저희들 모르게 90년대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1990년에 성북경찰서에서 보낸 사실조회 회보서를 봤더니 저희 아버님한테 6.25 당시에 북한과 접선 후에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오신 거죠. 그때 갔다 오신 다음에 남한에 잔류했다라는 증언이 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986년도 8월에 치안본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이죠. 거기 기록을 보니까 6.25 당시에 가평군에서 세포 책임자로 활동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992년에, 그러니까 아마 한 그 경찰 기록 마지막이 있는 1990년 이후죠. 1992년에 아버지가 좌익 학생 운동을 하시다가 전향해서 경찰의 사찰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는 전직 경찰 2명의 인후 보증이 있더라고요. 그게 1992년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1992년이면 아버지 그러니까 6.25 이후에 약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때 경찰이면 뭐 20대는 아닐 거고 30대, 40대, 50대 뭐 이렇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40대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거 쓸 때 75세가 훌쩍 넘기신 나이였단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서류로 쓴 보증, 목소리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2명의 서류로 된 몇 장의 보증서만 가지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서류를 제치고 이 보훈처에서 아버지를 손혜원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그 2명의 증언서밖에 없어요. 종이 몇 장.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버지가 뭐 협박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사를 받은 후에 친해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또 나이가 또 70이 넘어가고 서로들 아버지도 그렇고 그랬으니까 아마 좀 이렇게 용돈 정도를 주고 이런
증언을 받았지 않았을까. 뭐 용돈은 안 줬다 하더라도 다 끝난 마당에 뭐 그런 거 한 장 술 한 잔 사고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예전에 치안본부나 성북경찰서에 있을 때 자기들이 경찰 현역으로 있을 때 그 서류를 집어넣겠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아버지하고 비슷한데 그 서울을 못 받으신 분들, 계속 떨어지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인후보증을 세워서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해보세요. 그런 인후보증서를 제출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인정이 될까?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된 분이 없죠. 됐을 리가 없죠. 이게 되면 그 많은 엄청난 혜택을 주고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뭐 의병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하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전향했다 하더라도 아주 거물들이 전향해서 뭐 엄청난 비밀을 갖고 전향을 해서 폭로를 하고 뭐 이런 정도라면 또 모르겠어요. 뭐 북한에 있던 사람도 귀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또 이런 게 나오고 나서도 1992년이면 한참 됐는데 그걸 나오고 20년도 넘은 27년 가까이 된 이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 손혜원이가 그 서류 몇 장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나머지 많은 반대편에 있는 국가에서 만든 서류를 무시하고 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뭐 국회의원들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죠. 만약 이 피우진이가 국가보훈처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폭발적이고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기록이 그런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손혜원이와 보훈처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손혜원이 말대로 또 피우진이 말대로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자기들이 정당하다면 그리고 공정하게 했다면 이거를 안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어린애들도 아는 거죠. 제가 손혜원이가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라도 어떤 애들이 지금 이걸 분명히 모니터링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손혜원이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 손혜원, 네가 주둥이만 나불거리지 말고 네가 한 일이 정당하다면 네가 먼저 나서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도라이 같은 년아. 그리고 내가 또 보훈처에다가도 얘기하고 싶어요. 야, 보훈처, 니들은 돌아가신 분의 뭐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서 야, 딸은 볼 수 있고 아들은 못 보냐, 이 미친 것들아. 야, 이 씨발 보훈처야. 야, 아들은 못 보고 딸은 볼 수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냐? 어떻게든지 내가 이 기록을 뽑아서 니들을 꼭 국민들 앞에 니들 모습을 진면목을 그 어두워진 빨갛게 물들어가는 니들을 내가 공개하고 말거든. 아, 진짜 답답합니다. 나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요. 연좌제조차도 없어지고 그냥 돌아가신 지 20년이 훨씬 넘어버리신 그런 분을 왜 이렇게
논란의 가운데 세워서 손혜원이가 이지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 박예국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서운이 취소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국고를 막았다고 막는 일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청문회만 열리면 뭐 어떤 거든지 손혜원이에 관한 청문회만 열리면 제가 1순위로 나가죠. 뭐 딸이니 아들이니 뭐 최경수 말씀하신 대로 뭐 딸이니까 볼 수 있고 또 아들이니까 볼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자손이면 직계 자식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자기들한테 일 없고 자기들 편에 사는 사람들은 보여주고 그거 아닌 사람은 못 보여주고 이거 아마 저 말고 뭐 나머지 식구들은 손혜원이가 들고 가서 아마 다 봤을 거요. 김도인님 고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차 지금 이렇게 얘들이 맡고 있어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국회의원들 또 그런 소위원회에 있는 계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 정권들을 보면 싸우더라도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러면 공개하고 사과하고 또 공개해갖고 자기네가 또 우길 건 우기고 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놈의 정권은 그냥 무조건 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장관들 임명하는 것도 뭐 반대해도 의견서 제출도 안 했는데도 그냥 임명하고 이런 것조차도 그냥 이런 서류조차도 공개 안 하고 무조건 자기들 맘대로 하면서 점점 나라가 빨갱이 나라로 돼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인트로 나가는 음악을 지금 많이 구하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부르신 노래가 있어요. 그분 스님인데 아주 이 자유보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계시고 노래도 본인이 작곡 했는데 내용 가사가 본인이 또 노래 부르시고 근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연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노래를 메시지로 보내셨어요. 카톡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얘기를 듣고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저희를 쓰라고 주신 것 같은데 노래 3곡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연락이 잘 될지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던 얘기는 분명히 쓰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음악이나 인트로를 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좀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휴, 답답합니다. 그 정도라면 없어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시고 나가시면서 구독을 좀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확인 좀 해보시면 지금 이성재 님이 쓴 게 왜 표시가 안 되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안 보시나? 손혜원이는 반드시 국감으로 낱낱이 뒤져야 된다. 이게 왜 보류가 된 메시지가 나오죠? 손혜원이 얘기만 치면 이런가?
평소에 저희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분, 1,500분이 올라가던 게 갑자기 몇십 분 정도, 몇십 분도 아니고 어저께도 뭐 20분 정도 올라간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 장난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기분이 나쁘면서도 좋아요. 뭐 쟤네들이 신경을 쓴다는 얘기니까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좀 낫죠.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할 때 그 명문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하는 일을 해야만 국가유공자 인정을 해준다라는 명문 규정이란 말이죠. 3.1운동으로 건립된, 그러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건 독립운동을 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생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계승해야죠. 근데 이게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빨갱이 노릇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훈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훈을 하면 어느 정도의 누구는 몇 단계를 준다라는 그 상훈법의 인정 절차가 있는데, 그 1조에 보면 맨 앞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로가 뚜렷한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표준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참 웃기는 거야. 다행인 건 제가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얘기하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서훈의 취소 사유가 나와요. 서훈을 줬다가 취소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국가안전에 관해 죄를 짓고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손혜원이가 만들었다는 거죠. 공적을 까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기록하고 공적을. 이 방에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왜 니네 아버지를 이렇게 하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방송은 제가 지금 혜택 보고 있고 제 자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수많은 혜택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을 서훈 취소해달라고 하는 건 손혜원이의 비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손혜원이를 단죄하기 위한 그 수많은 비리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동산 비리, 뭐 목포 지역에 뭐 전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재청과의 어떤 비리, 돈에 관계되는 거, 또 그냥 동서남북 위아래로 다 연결된 돈의 거래,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지금 가장 국회에서 신경 쓰고 있는 건 어느 한 구멍만 뚫자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보훈처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를 또 비방하시나요? 저를 비방하는 사람 걸 지우지 말아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는 내용이 어떤 거죠? 그냥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비방하는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떤 비방을 하는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손혜원이의 부동산 비리 같은 게 그 많은 게 나왔어도 저 좌빨들이나 대기문들이 하는 얘기는 그게 어떤데, 뭐 좋은 일 한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지능이 그렇게 낮나요?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자유보수 우파 쪽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했다, 손혜원이 하는 일을
아마 이건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려. 그 사돈의 8층까지 다 뒤지고 난리 났을 거려.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 좌빨들이라는 말도 금지어로 돼 있네요. 이게 표시가 떴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를 비방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욕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으면 제가 얼마든지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기록은 옛날 기록은 다 나오니까 과거에 저희 아버지 서훈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훼손한 반헌법적 활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신청을 했을 때 또 어머니가 신청했을 때 그 리젝트 당한 그런 서류 문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훼손한 반헌법적 활동한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당연하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죠. 독립운동을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자유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람들과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상이 틀리고 선택이 항상 기로에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독립운동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북한의 편에 서서 북한의 주장을 동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적화 통일이 됐다고 쳐요. 6.25 때. 아니면 그 전이라도. 그러면 아버지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훈장을 받았어야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양쪽에 다 훈장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양쪽에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보훈처라든가 이 빨간 물이 든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김일성의 친삼촌과 외삼촌이 다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러면요, 그 손혜원이가 고영태를 감싼 이유도 사실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건 또 다 밝히게 될 겁니다. 보훈 대상은 우리나라 보훈처에서 보훈 대상을 선정할 때 세 가지의 어떤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독립, 호국, 민주 이 세 가지의 모토로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독립하신 분, 호국하신 분,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근데 이 민주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하고 이 빨갱이들이 생각하는 민주랑은 틀리단 말이죠. 북한도 지금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가명에. 그러니까 이 민주 이제 똑같은 민주라고 써도 다르게 읽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앞에 있는 독립이라든가 또 이 호국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신경을 써도 아주 미미하게 신경 쓰고 그 민주 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우리가 국가보훈처에서 돕고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호국 영령들에 대한 어떤 보훈자 취급 같은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원래 보훈처라는 게 이 군경의 유가족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불구하고 지금 군인들이 희생된 그 호국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인색하고 엄격하게 잣대를 대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호국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
거의 보상도 못 받고 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도 못한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빨갱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손혜원이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진행 사항을 좀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고 계시지만, 아버지 독립유공자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 다 그렇게 혜택을 보게 하고 자기는 국회의원 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자기도 이제 물론 다음 자기도 내년 총선도 또 나가려고 했고 뭐 장관도 해먹으려고 했고, 거기다가 아버지를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당연히 국립묘지에다가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막고 계신 거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바람에 주춤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워낙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김원봉이도 그렇게 안 된다고 지금 국민 저항에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저희 지금 좋은 일 하는 거 맞잖아요. 저희 지금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서 구독이나 방송 시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자도 하고 하는 건데, 제가 한자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다 호응을 해주시지만 간혹 진짜 몇 분은 왜 이런 방송에서 한문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한문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방송에서 한문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이 핍박을 받고 정지를 먹고 폭발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서브 채널을 만들어 놓는데, 그 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가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준비를 해놔야지만, 여기가 정지를 먹고 폭발을 당하면 계정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그냥 꺼리낌 없이 글로 옮겨가면 되잖아요. 그건 또 다른 사람 거를 만들었거든요. 제 것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글로 가셔서 아무 내용이 없는 빈 거에다가 이런 거를 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말씀드리기는 좀 창피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어린아이들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런 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아이템을.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지금 한문하는 이유는 그 방송이 되면 다 글로 옮겨갑니다, 글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방송이 잘못될까봐, 이게 이제 깨지고 폭파될까봐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항일운동 등을 통해서 해방의 공이 있으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공이 있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보훈처에. 이런 조항,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여태까지 유지되어 온 이런 조항들을 지금 다 무시하면서 이 빨갱이들을 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산주의자는 일제에 항거했다 하더라도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라 반독립활동이나 반민족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항거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공산주의자라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한 게, 독립운동을 똑같이 했는데 어느 목적을 갖고 했느냐, 해방이 된 이후에 어느 생각을 갖고 나라를 만들려고 했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독립운동을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한 이후에 지금과 같은 자유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포상을 하고 뭐 훈장을 줘야죠. 근데 독립운동을 한 목적이나 독립운동을 한 이후에 빨갱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 북한 의견에 동조하고 그랬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이거거든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무현이가 대통령 할 때요. 그러니까 2005년입니다. 그때 그 여운형이가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여운형이 자식들이 받고 있어요.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주의예요. 근데 자유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정권에 더 동조하고 가까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2005년도까지 이 사람을 서운을 안 줬겠어요. 근데 노무현이가 들어왔었어요. 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의 호불호가 갈리긴 갈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뭐 얘기했는데 어쨌든 북한 정권에 도움을 줬고 그쪽 사상에 젖어서 그쪽 편에 들은 사람은 맞잖아요. 또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 설립자인 김재봉이나 권오설, 김산 뭐 이런 사람들 아시잖아요. 이 김산 뭐 이런 놈들은 진짜 정말 빨갱이거든요. 근데 무려 98명을 서원을 했어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심지어 노무현이가 박헌영의 부인인 주세죽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주세죽. 아주 그 전투적인 여잔데 키 조그맣고 그 박헌영 부인인 주세죽까지도 저희 아버지가 받은 5등급 애족장을 받았어요. 노무현이가 줬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또 말해볼까요? 김일성의 삼촌인 그 친삼촌이에요. 김형권이. 그 다음에 또 외삼촌,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진석이. 이런 놈들조차 다 애국장 받았어요. 애국장은 저희 아버지 받은 애족장보다 높은 거예요. 그런 애국장까지 받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김일성 친삼촌 외삼촌을 다 줬다니까요. 지금 서운을. 아 고맙습니다. 2019님. 주차요금 아끼고 2,000원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때 이제 그거를 알고 노무현 때는 얘기 못했죠. 알고 2016년 6월이죠. 그럼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그 민주를 생각하시고 우리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냈어요. 보훈처에다가. 그랬더니 보훈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강진석이가 김일성의 외삼촌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런 웃기는 놈들이냐고요. 김일성의 외삼촌을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아마 언제였더라? 그 직후에 그 후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에 대해서 서운을 취소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운 취소 안 된 사람들 보세요. 여운형이, 조선노동당 설립자인 김재봉이, 권오설이, 김산 이거 엄청나게 거물들이거든요. 박헌영 부인인 주세죽이, 김일성 친삼촌인 김영곤이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갖고 지금 다 소문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손혜원이의 신청도 취소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김일성의 삼촌들 또 그 가족들 그다음에 김산 김재봉이 이런 인간들은 벌써 서운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공표도 안 하고 아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빨갱이들까지 다 해주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있든지 두 나라에서 다 극명하게 갈리는 사상을 갖고 있는 두 나라에서 다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한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다 북한에서 훈장을 받았던 인간들이거든요. 김일성의 삼촌 김영곤이나 외삼촌 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아마 노동훈장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애국장을 또 주냐고요.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쪽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아유 고맙습니다. 이차관님. 그리고 저희가 한 보름 전쯤에 말씀드린
그 길거리 천막을 치고 저희 의견에 동조하고 손혜원이를 구속하라는 프랭카드라도 걸고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그냥 천막을 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고 쳐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허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있는 곳이 지금 대한문 앞에 있는데 저희가 그 대한문 앞에다가 천막을 치면 혹시 사람들이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그 주말마다 나와서 시위하고 있는 단체하고 뜻을 동조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실까봐. 아니, 동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이 많은데 거기랑 혹시 뜻을 같이 해서 거기가 이제 국본이라고 하는 운동 단체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해도 좀 받을까봐 저희가 거기 가지면 다른 데서 다른 또 똑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또 색안경을 볼까봐 그게 걱정이고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제가 텐트를 3개, 텐트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연결해서 책상도 놓고 인쇄물도 만들고 뭐 프랭카드도 걸고 이게 천막 뒤에다가도 다 이렇게 바람 안 들어오게끔 또 매연이 심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좀 힘듭니다. 한 분이 그 텐트 하나 값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희 좀 나이 좀 드신 우리 여자 애국자신님인데 그냥 나름 것도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천막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후원을 긴급하게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갖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천막을 치고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가 들리셔도 컵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